2026년 1월 27일, 오늘 드디어 암호화폐 시장의 거인 테더가 미국 본토에 공식적으로 깃발을 꽂았어요. USAT라는 이름의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 건데요. 사실 테더가 미국에서 코인을 냈다, 이게 뭐 그리 큰 뉴스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미 전 세계에 USDT가 쫙 깔려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우리가 흔히 쓰는 그 테더, USDT는 사실 그동안 미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말하자면 역외 상품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미국에선 못 썼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USAT는 완전히 달라요. 이건 그냥 신제품 하나가 더 나온 게 아니라 그동안 문전박대당하던 테더가 처음으로 미국 금융 시스템의 정식 출입증을 발급받고 안방으로 들어왔다는 거대한 신호탄인 거죠. 와, 정식 출입증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그럼 오늘은 이 USAT가 정확히 무엇인지, 도대체 왜 똑같은 테더가 만든 USDT는 안 되고 USAT는 되는 건지 그 비밀을 풀어보고요. 네, 그게 핵심이죠. 더 나아가서 이 사건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금융 생활에 어떤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될지 그 의미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코인 하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돈의 미래가 걸린 이야기라고 봐야죠.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같은 테더가 만들었는데 왜 USDT는 미국에서 불법 취급을 받고 USAT는 합법적인 상품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뭐 태생부터 다른 건가요? 네, 완전히 다른 법적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법적 DNA요? 네, 이걸 이해하기 쉽게 비유하자면 USDT는 해외 직구 상품 같은 거예요. 성능은 좋을지 몰라도 한국 시장에 정식으로 들어오기 위한 KC 인증 같은 건 받지 않은 거죠. 아, 그런 느낌이군요. 반면에 USAT는 처음부터 설계도에 Made in America라는 KC 인증 마크를 새기고 만든 국산품인 셈이에요. 여기서 그 KC 인증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작년에 통과된 제니어스 법안입니다. 아, 그 유명한 제니어스 법안이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규칙을 완전히 새로 쓴 법이라고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한 거죠? 핵심은 아주 명확하고 강력해요. 앞으로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하려면 이 세 가지 규칙을 무조건 지켜라. 세 가지요. 네, 첫째, 발행 주체는 반드시 정부의 인가를 받은 은행이어야 한다. 둘째, 준비금은 100% 현금이나 단기 미국 국채로만 보유해야 하고 절대 다른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면 안 된다. 굉장히 보수적이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예요. 듣고 보니 굉장히 깐깐하네요. 사실상 은행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사업 하지 말아라는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정확합니다. 혹시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 그러니까 회사가 망했을 때 내 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나요? 물론이죠. 그게 핵심 중 하나예요. 만약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은 회사 자산과 완전히 분리해서 코인 보유자들에게 최우선으로 돌려주도록 명시했어요. 예금자 보호와 비슷한 개념을 법으로 만든 거죠. 아, 이 법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규제 회색지대에서 활동하던 테더 같은 회사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미국 시장을 포기하던가 아니면 이 새로운 규칙에 맞춰 완전히 새로운 법인을 만들던가 USDAT는 바로 후자를 택한 결과물인 거죠. 그렇군요.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갑옷을 입은 셈이네요. 그럼 그 갑옷의 디테일이 궁금해지는데요. USDAT의 구조를 보니까 파트너들이 정말 흥미워요. 네, 아주 흥미롭죠. 발행은 앵커리지 디지털 은행이, 준비금 관리는 월가의 검을 켄터피츠저럴드가 맡았다고요. 바로 이 조합이 USDAT가 지니어스 법안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보여주는 정답지예요. 이건 우리는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는 겁니다. 잠깐만요. 앵커리지 은행이라고 하셨는데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시중은행은 아니지 않나요? 연방정부 인가를 받았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제가 아는 암호화폐 회사는 대부분 규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앵커리지는 그냥 기술 좋은 암호화폐 회사가 아니라 연방통화감독청, 그러니까 OCC의 정식 허가를 받은 디지털 자산 은행이에요. 연방정부기관이군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연방감독기관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있다는 뜻이거든요.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똑같은 수준의 규제와 감독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와, 테더가 직접 발행하는 게 아니라 연방정부의 감시를 받은 은행을 발행 주체로 내세워서 지니어스 법안의 첫 번째 조건,
발행은 은행에 하라는 걸 완벽하게 충족시킨 거죠. 와,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그리고 준비금 관리를 맡은 켄터피츠저럴드는 어떤 곳인가요? 월가의 거물이라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 이 회사였을까요? 켄터피츠 제럴드는 그냥 큰 투자 회사가 아니에요. 이들은 미국 국채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 즉 프라이머리 딜러 중 하나예요. 프라이머리 딜러요? 네, 프라이머리 딜러라는 건 미국 정부가 돈이 필요해서 국채를 발행할 때 연방준비제도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20여 개의 금융기관을 말해요. 아, 연준이랑 직거래를 하는 곳이군요. 그렇죠. 사실상 연준과 직거래하는 월가의 최고 헬맹이 셈이죠. 그런 곳이 USDT의 준비금을 관리한다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커요. 우리의 준비금은 연준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정리해보면 연방인가 은행이 발행하고 월가의 핵심 플레이어가 준비금을 지키는 구조. 이 조합 자체가 USDT의 가장 강력한 보증수표가 되는 셈이군요. 맞습니다. 정말 작정하고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죠. 여기서 이야기에도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USDT의 CEO가 보 하인스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전 백악관 암호화폐 정책 자문이었다고요. 네, 맞아요. 규제와 정치의 가장 중심에 있던 사람을 얼굴로 내세운 거잖아요. 이건 어떤 의도일까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 아주 잘 계산된 정치적인 행보라고 봐야 해요. 정치적인 행보요? 네, 백악관 출신 인사를 대표로 앉히고 Made in America Stablecoin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것, 이 모든 게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금융상품을 넘어서 디지털 달러 패권이라는 미국의 국가 전략과 궤를 같이 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건 테더라는 한 기업의 상품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디지털 달러의 한 형태다. 라고 포지셔닝 하려는 의도군요. 정확해요. 민간 기업이 주도하지만 그 방향성은 국가 전략과 일치한다는 메시지를 워싱턴 정가와 월가에 아주 명확하게 던지고 있는 거죠. 나중에 미국 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 대신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미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을 때 가장 유력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백악관 출신 CEO의 월가 거물까지. 이건 정말 작정하고 만든 미국 대표 스테이블 코인이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미국에는 USDC라는 막강한 경쟁자가 있잖아요. 그쪽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전쟁이요? 네. 두 회사의 출발점이 정반대라서 이 경쟁이 더 흥미진진해요. 서클, 그러니까 USDC는 처음부터 규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은행과 기관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 올린 소위 말하는 범생이 스타일이에요. 아, 범생이. 네, 설립 초기부터 규제 당국과 계속 소통하면서 모범적인 길을 걸어왔죠. 반면에 테더는 규제 바깥의 드넓은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유동성과 시장 장악력을 먼저 확보한 뒤에 그 힘을 무기로 이제 와서 규칙을 지키겠다며 미국 시장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강력한 전학생 같은 느낌이고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은 단순히 어떤 코인이 더 안정적이냐의 차원이 아니에요. 범생의 서클이 수년간 쌓아온 규제와 기관의 신뢰도, 그리고 전학생 테더가 가진 압도적인 글로벌 유통망과 유동성,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싸움이죠. 와, 이건 단순히 시장 점유율 싸움을 넘어서 미래 미국 금융 시스템의 표준 인프라가 되기 위한 전쟁이에요. 인프라 전쟁이라는 표현이 와닿네요. 인프라 전쟁이라는 건 한번 표준이 정해지면 다른 플레이어는 들어오기 정말 어려워진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마치 우리가 쓰는 윈도우나 맥 OS처럼요? 바로 그거예요. 한번 금융기관들이 특정 스테이블 코인을 자신들의 결제 및 정산 시스템의 기본값으로 채택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다른 걸로 바꾸는 건 엄청난 비용과 노력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미래 금융 고속도로의 차세대 표준 통신망이 누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인 거죠.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JP모건 같은 대형 은행들, 전통 금융기관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에 적극적으로 변한 건가요? 몇 년 전만 해도 거리를 두는 분위기가 역력했잖아요. 더 이상 실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실험이 아니다. 네, 이제는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을 높이는 필수 도구가 됐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이걸 어디에 써야 할지 막연했지만 이제는 명확한 사용 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은행 간에 수십억 달러를 주고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복잡한 청산 시스템을 거쳐서 하루 이상 걸리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주말 밤 10시에도 단 몇 초 만에 실시간으로 결제가 가능해져요. 와, 국제 거래를 할 때 필요한 담보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고받는다거나
기업들이 비싼 카드 수수료를 내는 대신 스테이블 코인 결제망을 이용하는 것도 훨씬 더 현실화되겠군요. 바로 그거죠.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월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자산을 토큰화해서 24시간 거래하는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서 거래를 즉시 정산하려면 24시간 움직이는 안정적인 결제 수단이 필수적이거든요. 아, 그 역할을 스테이블 코인이 하는 거군요. 네, 그 역할을 스테이블 코인이 하게 되는 거고요. 서클의 CEO 제레미 얼레어가 은행권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연평균 40%씩 성장할 거라고 전망했을 정도니까요. 이젠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거대한 변화가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USDT를 사야 하는 건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에게 USDT는 투자 자산이라기보다는 금융 배관의 일부로 이해하는 게 정확해요. 금융 배관이요? 네, 가격이 항상 1달러에 고정대로 있도록 설계됐으니까 이걸 사서 비트코인처럼 시세 차익을 노리는 상품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주식을 사듯이 접근할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인터넷 프로토콜이나 운영체제를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처럼요. 맞아요. 하지만 이 새로운 배관이 깔린다는 건 기업이나 기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결제, 정산, 자산담보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더 빠르고 저렴하게 바뀔 수 있는 새로운 금융 고속도로가 깔리는 것과 같거든요. 이 고속도로 위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 모델이 나올지는 이제 기업들의 상상력에 달린 거죠. 해외 송금을 순식간에 처리하는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도 있고 예술품을 조각 투자해서 24시간 거래하는 플랫폼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당장 내가 투자할 상품은 아닐지라도 내가 이용하는 금융 서비스의 속도와 비용이 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 인프라의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를 찾아야겠네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테더의 USDT 출시는 단순히 코인 하나가 시장에 추가된 사건이 아니었네요. 네, 절대 아니죠. 미국 연방규제라는 엄격한 틀 안에서 탄생한 새로운 금융 도구이자 디지털 달러 패권을 향한 정치적 메시지며 기존 강자 USDC와의 본격적인 금융 인프라 전쟁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의미는 테더의 승리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가 마침내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 화폐 인프라로 인정하고 시스템 안으로 완전히 끌어들인 순간이라는 점이에요. 이제 누가 이 새로운 시스템의 표준이 될 것인가? 진짜 경쟁은 지금부터 시작된 거죠. 돈이 움직이는 방식과 속도, 그리고 그 돈을 통제하는 주체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의 시대가 정말 코앞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이 새로운 금융 배관은 결국 데이터의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 데이터가 돈이지만 미래에는 주식, 부동산, 심지어 예술품까지 이 배관위를 흐릴 수 있겠죠. 오늘 테도의 USDT 출시는 단순히 달러의 디지털화가 아니라 모든 자산이 디지털화되는 세상의 첫 번째 이정표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자산은 과연 어떤 배관위를 흐르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